자,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그 중에 24번째 챕터 있잖아요. 페이지로는 212쪽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감동적이었던 좀 인사이트가 컸던 그런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에요. 24챕터. 자동차 앞유리부터 닦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동차 앞유리부터 닦아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한 번씩 명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미래의 우리를 향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명언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 일기장에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책 같은 거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참고서 같은 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유효하게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글을 쓸 때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일부러 넣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생각난 것을 메모를 해본 거고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자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내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한 10대가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며 부탁해 왔다. 나는 그럼요, 그러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 학생은 차를 보고 흥분하여 떠들어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 되겠어요.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이 학생이 내린 결론의 문제점이 보이는가? 이 학생은 자기가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으리라고 믿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앞유리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유리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그냥 딱 막을 쳐버리고 자기는 그런 차를 살 만큼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죠. 일종의 같이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상황인데, 의외로 있잖아요. 실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부자들은 나하고는 좀 다른 족속일 거야 라든가 나는 절대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어. 이걸 미리 포기를 해버린다 이거죠.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소녀는 그 방식이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 심각한 배반의 위력을 감추고 있다. 이 10대 소년의 지각 선택은 불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을 영원히 평범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소년은 이미 평범한 삶을 살겠다라고 미리 혼자 제단을 해버린 거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소년의 인생이라는 게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단원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마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셈이다. 네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왜냐? 소년이 이미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소년의 선택이 사고방식에 반영될 것이다. 이건 꼭 이 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에 이제 이분이 지각 선택하고 행동 선택 두 가지 선택이 있어서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지각 선택이라는 것은 행동 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즉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 어떻게 자기 머릿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각하고 믿는 특정한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대로 네 생각하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생각하는 대로 너의 삶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네 삶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거하고 똑같죠.
어쨌든 저자는 주유소에서 만났던 10대 소년과 나의 차이는 나는 람보르기니를 처음 직접 보았을 때 내가 언젠가는 꼭 한 대 사고 말 거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이고, 나의 지각 선택은 강력했고 후에 그 행동 선택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명백한 실체를 드러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또 이런 설명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봅시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약혼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결혼을 한 번 더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약혼녀는 멋진 여자고 최고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녀를 최고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그쵸? 자, 그렇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물론 이 남자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해보기로 했다거나 생각합니다처럼 자신감을 상실한 힘없는 단어들이 보인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읽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언어는 어떨까 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봤네요. 자, 아까 읽었던 글에 똑같은 자신 버전, 자신감 넘치는 버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이번이 제 마지막 결혼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약혼녀는 멋진 여자고 최고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녀를 최고로 사랑해 줄 겁니다. 자, 이 차이를 보라. 전자는 얄팍하고 후자는 견고하다. 둘 다 같은 내용을 담은 듯 보이지만 하나는 실패고 하나는 성공을 암시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영향력이 있다. 만약에 어떤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 전에 제 생각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간 자신 없는 투로 얘기를 하면 당신은 아마 죽음의 공포에 뜰 것이다. 이런 거죠. 당신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는 절대로, 나는 못해,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아니면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말 대신에 가능해,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뭐뭇을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해. 내가 사랑해 줄 거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랑해 줄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앞에서 내 인생에는 람보르기니를 이런 차를 절대 못 살 테니까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에 위쪽에 할리님에 대해서 메모를 해둔 것은 있잖아요. 우리 밴드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 중에 우리 할리님이 지금 이 책이 우리 9월 달에 필독서로 지금 해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근데 할리님도 이 책을 사고 난 다음에 1페이지 있잖아요. 서로 선문에서 람보르기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직접 찾아봤답니다. 그죠? 그래서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한 것을 올려주셨죠. 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 중에 우리 할리님처럼 람보르기니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 람보르기니가 어떤 차인지를 진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그것의 배기량이라든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차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본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할리님은 그걸 딱 보자마자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딱 찾아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바로 실천력 아닌가. 이게 바로 부자들의 행동 방식, 부자들의 사고 방식.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대충 우리는 그냥 대충 상상만 하고 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리님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걸 퍼오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참 이런 부분은 저를 좀 반성을 해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재단하지 말고, 특히 또 부정적으로는 절대 재단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지평을 넓혀라. 그리고 일부러라도 자신감을 가져라. 람보르기니를 보고, 저는 평생 이 차를 못 살 테니까 구경이나 실컷 하자고, 이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이 차를 사고 말 거야. 나도 이 차를 살 정도의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자기 마인드의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챕터에 있어서 필자의 주장인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밑줄도 많이 쳐줬고 별표도 많이 쳐줬죠. 그렇게 좀 약간 울림이 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할게요.